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네, 아까는 이제 한교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채굴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기계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채굴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한교 씨에게 저희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게 밝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환경이 지금 어린 학생들도 되게 많고 굉장히 산뜻한 이런 공간에서 제가 그죠? 룸카페를 처음 와봤는데 잘 좋네요 여기. 남자 다섯이서 아늑한 이 공간에서 과자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요새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모아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세계 범세계적으로 그다음 국내에서 채굴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채굴하는 화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채굴 관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 대시 같은 경우에 아식 칩을 이용한 아식 채굴기로 운영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GPU 채굴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제트캐시 같은 화폐들이 채굴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식 채굴은 제가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그쪽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GPU 채굴 쪽만 말씀드리면은 GPU 채굴 한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GPU 채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더리움이라서, 이더리움 채굴하는 ETC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그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서 채굴하는 게 제일 많고, 그게 해시로 따졌을 때 제가 아까 그 채굴장에서 보여드렸던 1060 그래픽카드 6A 기준의 채굴기 한 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마 지금 이더리움 채굴되는 게 한 83만 대 정도가 그 채굴기로 전 세계적으로 채굴이 되고 있는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고, 제트캐시가 한 23만 대 정도 그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다른 뭐 기타 그 채굴이 가능한 GPU 채굴이 가능한 알트코인들 해시를 다 합친 것만큼 이더리움이 채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더리움 관련한 뭐 지금 6웨이 GPU 기반인 채굴기가 있다고 하시고 ASIC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비트코인은 ASIC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원래는 비트코인도 GPU나 다른 그러니까 뭐 CPU라든지 이런 걸 채굴이 가능한 원래 방식이고,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해시 함수를 푸는 프로그램을 해시 함수를 푸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제 원래는 CPU나 뭐 그 GPU로 채굴이 되던 화폐였는데, 그거의 채굴 성능만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아식이라는 칩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 그 칩으로 채굴을 하는 성능이 GPU 채굴기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GPU 채굴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생산성이 도저히 안 나오는 상태가 된 거죠. 전기를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아식 채굴이 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아식 칩이 다른 뭐 GPU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워낙에 생산성이 좋으니까 모두가 다 아식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C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 아식 칩으로 채굴하는 거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식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은 아식 칩으로 채굴하는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GPU로 생산성이 나오니까 이제 GPU를 채굴을 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키시라는 그 제트캐시 캐는 알고리즘하고 ETC 이거 두 개가 대표적으로 아식 저항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아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효율성 대비 아니요. 지금 아식으로 채굴 자체가 아직 안 되는 채굴 자체가 안 돼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이나 제트캐시 측에서 그거를 일부러 저항성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걔네가 일부러 그런 알고리즘을 찾은 거죠. 일부러 저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탈릭 부테린 그 이더리움 개발자가 원래 이렇게 채굴 집중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쵸. 그런 거를 찾아서 이제 ETC라는 알고리즘을 도입을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모네로라는 화폐는 CPU가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GPU 저항성도 있고 아식 저항성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기보다는 그 모네로는 크립토나이트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걔가 그 알고리즘마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CPU나 GPU의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그 효율이 어떤 게 더 좋냐를 따졌을 때 크립토나이트는 CPU로 채굴하는 게 효율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GPU로도 충분히 채굴이 가능한 화폐라서 뭐 모네로는 GPU로 채굴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좀 화제를 바꿔서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채굴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좀 힘들어진다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닝 풀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마이닝 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에서 블럭이 생성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원래 이제 구성되어 있는 형태는 채굴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채굴기들이 하나의 블럭을 채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시 함수를 풀다가 그 중에서 운 좋게 해시 함수를 푼에만 보상을 받는 구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상이 너무 랜덤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채굴기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랜덤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생기긴 하지만 채굴기를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게 수익 면에서도 너무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그래서 이제 채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채굴되는 해시들을 다 네트워크에 모아서 이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해시로 채굴을 해서 그 보상을 받는 거를 거기 네트워크에 물려져 있는 채굴기들의 비율로 나눠서 보상을 주자라는 방식을 개발한 거죠. 그게 이제 마이닝 풀이 된 거. 혼자서 이제 한마디로 갬풀하지 말고 다 같이 모은 다음에 약간 개모임 같이 모은 다음에 같이 힘을 모아서 어느 정도 화폐를 채굴하면은 그거를 그 채굴기 대수만큼 나누자, 할당하자, 약간 이런 그래서 개념인 거죠. 아까 거기서 이제 제 해시 제가 캐고 있는 그 채굴기의 해시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 해시 숫자만큼 비율적으로 이제 전체 풀의 해시가 얼마인데 내 채굴기의 해시가 얼마면은 이번에 캔 거에 대한 보상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그럼 황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는 마이닝 풀이 있나요? 있다면 혹시 하나 이상도 가능한가요? 가입하는? 그게 사실 제가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4개의 풀이 거의 한 70% 이상의 그 채굴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닝 풀 허브라는 그 채굴 풀 사이트가 거의 10% 정도 되는 한 4위권 순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풀인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하시는 분들은 마이닝 풀허브를 거의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기들은 마이닝 풀허브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다른 풀을 써도 되는데 굳이 마이닝 풀허브를 쓰는 이유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시면은 아시아 서버를 쓰면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버 위치가 가까울수록 그 핑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가 아무래도 서버가 가까울수록 유리해서 네트워크와의 원활한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풀 채굴이 되고 있는 상태를 어떤 사람이 채굴에 성공했다라는 걸 이제 네트워크에 공유를 하고 새로운 블럭을 채굴하는 거를 시도를 하고 이런 걸 계속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풀 서버가 위치적으로 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럼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풀마다 그것도 이제 수수료 정책이 다 다른데 마이닝 풀 허브 같은 경우에는 한 0.9%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한 1% 내외 정도로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풀 운영은 충분히. 수수료 1%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1%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이닝 풀 허브 같은 경우에는 1%의 수수료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예상되는 채굴량이 1개라고 이더를 1개를 캔다라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1%의 이더를 풀에서 직접 채굴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가요. 빼고 준다. 네네. 미리 선이자. 거기서, 선이자 개념으로 미리 가져가죠. 그러면은 이게 한 채굴기가 하나의 코인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더리움만큼 이더리움만 캐는 거예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캘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 스위칭 개념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태시라는 알고리즘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이더리움만 채굴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뮤직코인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태시 기반의 알고리즘을 쓰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코인들이 채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랑 채굴되는 양에 따라서 하루에 대충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 정도가 있을 때 그거를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내가 이 채굴기 한 대로 그 USD로 대충 몇 달러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수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뭐 이더리움이나 제트캐시가 항상 거의 제일 높은 편에 속하긴 한데 뭐 그 다른 알트코인들이 순간순간 채산성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자동 스위칭 개념으로 그때 채산성이 좋은 애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풀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마이닝 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저는 지금 이더리움만 채굴할 수 있는 명령어로 포트를 열어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태시 알고리즘 전체를 중에 채산성이 좋은 애를 채굴하는 포트를 써서 그렇게 채굴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가입을 할 때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프로그램 클레이모어에서 명령어로 그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더도 캤다가 이더 클래식도 캤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이태시 알고리즘 안에서만. 왜냐면 클레이모어는 이태시 알고리즘을 쓰는 채굴기의 채굴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뭐 Z캐시, 그러니까 EQC 계열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은 그 다른 쿠다 마이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해서 거기서도 이제 포트 번호를 바꾸면 그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캐시랑 뭐 이태시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알고리즘 다른 걸 번갈아 가면서 캐고 싶다. 그거는 자동으로 가능한가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나이스 해시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 알고리즘 안에서 스위칭이 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나이스 해시 마이너는 약간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제 채굴기의 채굴 성능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채굴 해시가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용도로 쓰여지는 사이트인데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제 해시를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그때 채산성이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채굴하는 해싱 파워를 빌려주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어서 채산성이 좋은 화폐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채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태시의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얘가 채산성이 좋으면은 이태시를 선택해서 이더리움을 캐는 그 해시를 캐고 그때 가격으로 이제 해싱 파워를 빌려주다가 예를 들어서 또 뭐 이키시 계열의 또 어떤 코인이 특정 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채산성이 괜찮아지면은 또 걔로 자동으로 스위칭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스위칭해서 그 코인을 그때 필요한 높은 걸 알아서 캐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죠? 보상은 뭐로 받나요? 이더리움, 제트캐시 이렇게 받나요? 아까 풀에서 그 포트로 그렇게 자동 스위칭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코인을 직접 받게 되는데 이제 풀에서 그거를 뭐 특정 코인으로 바꿔서 적립을 해주기도 하고요. 나이스 해시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때 채굴되는 그 해싱 파워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다 비트코인으로 적립을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든 제트캐시를 채굴하든 제가 받는 보상은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네,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긴 한데 그게 채굴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어떤 코인을 어떤 알고리즘을 내가 선택을 해야 그때 채산성이 좋고 이게 지금 채산성만 따질 게 아니라 미래에도 향후에도 계속 좋을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 부담이 되는 요소도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특정 알고리즘은 어떤 거는 그 GPU 성능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램 성능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채굴기 세팅을 바꿔가면서 원래는 해야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을 켤 때 유리한 세팅이 있고 제트캐시를 켤 때 유리한 세팅이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그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한다고 치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힘들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범용적으로 가능한 세팅을 해놓고 나이스 해시 마이너를 돌려버리면은
그냥 얘가 이것도 캐고 이것도 하면서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SH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뭔가 들어봤을 때 좀 뭔가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걔도 기본적으로 제가 퍼센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 2% 정도는 수수료로 그냥 풀 개념으로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뭐 조금 더 받아갔던 조금,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조금 더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산성이라 하셨는데 이제 그 뭐 마이닝 풀이나 아니면 나이스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인을 캐는 게 어떤 화폐를 캐는 게 더 적합한지 판단해서 이렇게 스위치 개념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그 채굴자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전력 비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하고 네. 이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냥 그 자체 화폐를 몇 개 캘 수 있고, 코인을 몇 개 캘 수 있고, 그 코인의 시세만 이렇게 네. 기반으로 해서 채산성을 계산한다. 이거를 와투마인이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채굴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레퍼런스로 많이 쓰이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특정 그래픽 카드를 몇 장 구성을 해서 그 해시 파워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 시점에 제일 생산성이 좋은 알고리즘이랑 코인을 선택해서 그게 대충 뭐 하루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갈 때 나의 세팅 값을 제가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는 범용적으로 여기 위에 그래픽 카드 종류를 제가 임의로 1060 그래픽 카드 6장 구성되는 세팅이다라고 선택을 해놓고 칼큘레이트를 돌리면 지금 이더리움이 좀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이더리움이 제일 생산성이 좋다라고 메뉴에 뜨고 1060 6A로 구성된 채굴기는 지금 기준으로 하루에 대충 8,089달러 정도의 수익이다. 그래서 전기세를 뭐 어느 정도 감안하면은 7.59%의 순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자동 스위칭도 이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그런 거 계산해주는 생산성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그럼 통해서 채산성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제가 하루에 그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채굴기 한 대가 하루에 캘 수 있는 그 채굴 양이라는 거는 그때의 난이도에 따라서 항상 계속 바뀌고, 난이도는 전체 네트워크에 이 채굴기를 캐기 위한 채굴기가 몇 개가 물려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하루에 뭐 어느 정도 채굴량이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시세로 그거 개수를 곱하면은 계산성이라는 게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거죠. 채산성이라는 게 전체 그 블록체인을 채굴하려는 채굴기들의 숫자에는 반비례하죠. 반비례하고 네. 제 채굴기 성능에는 비례한다고 맞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 뭐 얘기하고 싶으신 그런 점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뭐 일단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우연한 계기로 채굴을 시작하게 됐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아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나 말씀 못 드렸지만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아직 뭔가 부족한 지점도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주변에 이제 제가 채굴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쉽게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채굴기가 아까 대충 가격을 채굴기 한 대당 대충 어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감안했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채굴 관련된 시장은 이제 시작한 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GPU 채굴 시장이 열린 게 1, 2년? 2, 3년 정도밖에 안 된 시장이라서, 이더리움이란 게 사실 작년부터 2016년부터 채굴이 되기 시작했던 코인이고, 그 전에는 GPU 채굴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 제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도 아니지만 변동폭이 엄청 큰 시장이죠. 아시다시피 코인의 가격이라는 건 변동성,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따져야 되고, 네, 뭐 엄청 고민하실 게 많고,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시작할 때보다는 또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정보를 찾는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더 쉬워져서, 뭐 제가
혹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메일 주소나 이런 건들 나중에 공유해 저희한테 드리면은 주시면 여기 네, 저희가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창 씨 오늘 현창 형 오늘 표정이 되게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왜 그래? 아니 나 채굴기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아까 그래픽 카드 하나 갖고 왔었어요. 못 갖고 왔잖아요. 나 거기 가서 못 나와. 감금 나갈 수 있어요. 아까 봤지 구한 장난 아니야 거기. 앞에 그 개도 있더라고. 로트와일러 그만. 그래서 정말로 폐쇄적인 아까 말씀하신 폐쇄적인 정보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 홍규호 형님한테도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용기 큰 드리고 용기를.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게 정말로 듣기가 쉬운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되게 폐쇄적이라서 좀 이따가 이제 마이닝크가 쫓겨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죠? 네. 초보자에 의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